안녕하세요. 노하우 마켓 진행을 맡고 있는 김건우 PD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펫꼬리의 황지환입니다. 네, 사장님 지난 시간에 저는 생각보다 저희 영상이 되게 반응이 나쁘진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재밌게 봐주셨는지 아니면 좀 더 궁금한 점이 많으셨을 수도 있고 해서 이제 앞으로 한 3편에서 한 5편 반응이 더 좋으면 계속 하고 싶은데, 일단은 지난주에 했던 이야기가 강아지 사료에 대한 역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강아지 수명도 짧아지고, 네. 근데 저 그 이유가 또 사료라고 하셨어요. 또. 네. 사료 가게에서 사료 먹지 말라고 하셔가지고 사실 저희 대표님이 되게 신기해하시더라고요. 사료 가게 대단한 사장님이시다. 어떻게 사료 가게에서 사료를 먹지 말고 생식을 해라. 근데 어쨌든 저희가 말을 해야 되는 거는, 일단 사료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가 이제 요즘 시대에 들어가지고 바쁘기도 바쁘고 모르겠어요. 사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제가 이제 뭐 사료 가게를 하면서 사료를 먹이지 마세요. 그리고 지난 영상 댓글에 저희 손님분께서 써주셨더라고요. 사지 말라 그런다고. 근데 그게 제가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료 사지 마시고 먹이세요 이게 아니고, 네. 사실은 진짜 하시고요. 사실은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좋은 거 먹여주세요. 좋은 거. 이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무리 사료가 좋아도 사료보단 내가 집에서 챙겨주는 음식이 더 좋은 거니 그렇게 네. 먹여주시되, 그게 힘드시면 그때 그래도 좋은 사료를 먹여주세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장님이 이제 드디어 진짜 노하우를 말씀해 주실 시간이 된 것 같은데, 오늘 사장님이 준비하신 게 사료 봉투 읽는 법. 그렇죠. 사료 봉투를 읽는 법. 이 사료 봉투를 읽는 법이라는 거는 참 뭐 그냥 말 그대로 사료 봉투 읽으면 되잖아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보는 사료의 그 앞면, 봉투의 앞면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진짜 중요한 건 사료의 뒷면에 있어요. 그 사료 앞면은 그냥 광고 문구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광고 문구요. 네. 그냥 사료 요 앞면에 있는 거는 요 보시면 사료 앞면은 그냥 광고예요. 자, 제품 이렇게 들고 우리 제품은 이렇습니다. 네. 라고 그냥 얘기하는 자기네 제품의 아주 좋은 점들만 써놓은 그냥 광고 문구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속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그냥 광고고, 진짜 중요한 내용들은 뒷면에 있어요. 자, 여기서 오늘의 노하우를 좀 공개를 하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료의 뒷면을 제가 보자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예를 들어서 사료의 뒷면을 한번 이제 같이 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사료의 이제 뒷면을 이렇게 보시면 여기 요런 표시들 뭐 몇 퍼센트 써 있는 그런 게 있어요. 거기에 등록 성분이라고 써 있고요. 네. 그다음에 원료의 명칭이 있어요. 원료의 명칭, 뭐 어떤 재료가 쓰여졌고 그게 뭐 얼마큼 쓰여졌고 뭐 이런 것들이 써 있거든요. 근데 일단 오늘은 저희가 이제 등록 성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은 제일 먼저 써 있는 게 조단백질이 써 있어요. 네. 그리고 조지방, 네. 조섬유, 조해분 뭐 이런 식으로 써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은 이 단백질, 지방, 섬유 이런 거 앞에 조자가 써 있거든요. 이 조라는 단어는 순수한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단백질, 순수 단백질이 이만큼 이 얘기거든요. 순수 지방이 이만큼. 한자로는 조자 어떤 조자인지 보시죠. 네, 그 한자는 그게 조단백이 조자가 순수하다는 뭐, 뜻이 이게 이제 있구나. 영어로는 이제 크루드라는 뜻이거든요. 아니요. 그 정도는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크루드가 뭔지도 몰랐습니다. 네, 딱 순수하게 이제 딱 무슨 다른 거 막 섞여갖고가 아니고 일단 딱.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헬스할 때 프로틴 네, 프로테인. 이 그렇죠. 그다음에 프로틴이 프로틴이 단백질이고, 그 막 드시는 게 단백질이잖아요. 그쵸. 헬스는 프로틴이 단백질이고, 그다음에 이제 팻, 네. 지방. 지방. 네, 우리 그다음에 이제 지방 얘기하죠. 기름, 지방. 네.
이런 거고 오일 앤 팻이니까. 아, 네, 그다음에 이제 파이버가 식이섬유. 파이버 섬유. 식이섬유. 네. 아 미해로 파이버 할 때 그렇죠. 그게 이제 식이섬유. 그리고 그렇구나. 애쉬라고 되어 있는 게 회분. 아 회분. 네, 뭐 이런 걸 얘기를 해요. 회분은 뭔가요? 회분은 그 미네랄 성분이거든요. 어. 뭐 칼슘이나 인 같은 미네랄 성분인데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여기 있는 걸 다 태웠어요. 불에 다 태워 완전히 고온으로 태우고 나면 남은 채. 그러면 저희가 이게 잠깐인데 미에로 하이바를 먹는 이유는 뭐죠, 진짜? 소화. 아, 그래서 그거는 미에로 이제 하이바 먹는 거구나. 식이섬유. 식이섬유의 역할들은 소화를 소화시키려고. 그러니까 저희 이제 댕댕이들 소화를 돕고자 했을 때 그렇죠. 이제 그런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 파이버. 그 성분이 요만큼 들어있다 뭐 이런 거예요. 아. 그래서 뭐 이런 애쉬 같은 경우도 뭐 그런 미네랄 성분이에요. 뭐 그런 류의 것들이 이제 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볼 거는 이 등록 성분인데 보시면 조단백질이 33% 이상, 조지방이 11.3% 이상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일단 앞에서부터 조단백질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단백질이라는 거는 좀 아까 이제 얘기했듯이 우리가 뭐 운동하고 헬스하거나 이럴 때 네네. 단백질 많이 챙겨 먹죠. 네네네. 그 헬스할 때 단백질을 챙겨 먹는 가장 큰 이유는 운동에서 근육을 키우잖아요. 그쵸. 그 근육이 없어지지 않게 근육을 더 잘 클 수 있게 해주는 걸 보충해서 이제 먹는 거거든요. 네. 예, 똑같아요. 프로틴. 애들의 근육이라든지 그런 몸의 이제 그런 신체 구조를 형성하는데 이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 단백질이. 그래서 조단백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그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한 건사료에서 네. 강아지 사료는 대략 한 18%, 고양이 사료는 한 26% 정도 돼야 이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획표를 봤을 때 그쵸. 조단백질 함량이 18% 이상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그 정도는 돼야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영양적으로 좀 아. 애들의 영양을 좀 채워줄 수 있는 정도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20% 중반 이상은 넘어가야 그래도 사료로서 어느 정도 애들한테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양심적으로 25% 이상. 네. 25% 이상은 돼야 24%, 좀 그래도 한 24%, 5% 다행이네요. 이상은 돼야. 근데 이제 그게 제 기준으로는 최소고요. 아. 여기 이제 이 사료만 봐도 33%죠. 엄청나네요. 네. 30%가 넘어가는 사료가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 정도는 돼야 가격도 그러면 좀 그렇죠. 비싸요. 그런 사료일수록 그리고 그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단백질과 지방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우리가 먹는 고기의 주성분이 단백질과 지방이에요. 흔히 먹는 고기들이 단백질과 지방. 그러다 말씀하신 그 육식과 관련. 그렇죠. 되게- 그러면 단백질과 지방 함량이 높다라는 거는 사료에서 고기 함량이 높다라는 거예요. 고기 함량. 그래서 사료를 제가 장사를 하면서 이 사료 저 사료 다 이제 비교 분석을 해본 결과 단백질과 지방 함량이 높은 사료치고 안 좋은 사료가 별로 없어요. 안 좋은데 높은 리가 없어요. 네네. 그 다음이 이제 조지방이죠. 음. 조지방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지방이에요. 지방, 기름. 기름 성분인데 이 지방의 역할은 뭐냐면 우리 체내에 그 뭐 비타민이라든지 네. 뭐 이런 애들이 잘 순환이 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조지방은 그 비타민이 몸에서 잘 이동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신경을 구성하는 물질이에요. 이게 신경. 그리고 아주 중요한 물질이에요. 네. 우리가 뭐 지방 하면은 되게 안 좋게 생각을 하잖아요. 기름 끼고 막 우리가 비만의 원인인 것 같고 막 네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거는 좀 지방이 좀 어떻게 보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있는 거기는 해요. 그래서 지방은 적절한 지방은 아주 도움이 된다. 중요한 아주 중요해요. 그냥 도움이 되는 정도가 아니고 아주 중요해요. 중요하다. 네, 중요한 성분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첫 번째로 써져 있는 게 조단백질, 두 번째가 조지방. 그렇죠. 그거예요. 그래서 네. 그 대표적인 지방 우리가 이제 좋은 지방은 오메가 3나 오메가 6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건식 사료에는 이 건사료에는 최소 지방이 강아지 같은 경우는 5%, 그다음에 고양이는 9%, 그 정도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정도는 너무 적어요. 그 다음이 이제 조섬유 있었죠. 섬유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이버. 섬유질, 그렇죠. 파이버. 섬유질이라는 거는
그 소화를 돕는 역할이에요. 네. 그게 제일 커요. 섬유질은 소화예요. 왜냐면 그 우리가 애들한테 야채를 주잖아요. 야채의 섬유질은 변에 그대로 나와요. 당근 같은 거 줘보거나 뭐 이런 거 줘보시면 변에 맞아요. 그대로 나오죠. 당근 간식 줬을 때 응가에서 당근이 막 나오죠. 주황색이 보여요. 네, 주황색 보이죠. 근데 그게 소화 뭐 흡수가 하나도 안 된 건 아니고요. 딱 당근에서 뽑아 먹을 수 있는 필요한 비타민이나 뭐 이런 것들은 다 섭취를 한 거예요. 몸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이제 그 식이섬유만 그 애들의 배변 활동을 도우면서 같이 나온 거예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조회분이라는 게 있어요. 조회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칼슘이나 인 등의 이제 미네랄 성분이에요. 요거는 10% 미만이 좋아요. 그 사료 안에 10% 성분. 미만. 10% 미만. 너무 많이 들어있으면 좋지 않아요. 회분이라는 거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여기까지 얘기하면서 얘기 안 한 성분이 딱 있어요. 뭐죠? 뭘까요? 아까 사람의 음식에서 딱 나오는 그 세 가지 주요 성분 얘기했었죠. 탄단지. 그렇죠. 탄수화물. 아. 탄에 대한 얘기를 안 했죠. 그리고 이제 지금 이걸 보시면서 집에 가지고 계시는 봉투를 보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요. 봉투에 탄수화물 안 써 있을 거예요. 탄수화물이 안 써 있어요. 근데 원래 사료에는 탄수화물이 안 써 있는 거 아닌가요? 사료에는 탄수화물을 쓸 그러니까 필요가 아니라 법적으로 써야 될 의무가 없어요. 단백질과 지방을 써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 음식에는 써야 돼요. 탄수화물, 단백질, 저희는 지방. 탄수화물 많이. 네. 탄수화물이 주. 네, 우리는 이제 우리의 식에는 이제 중요하니까. 그런데 동물들의 사료에는 안 써 있어요. 왜 안 써 있는 거죠? 탄수화물 왜? 왜 안 쓸까요? 필요 없으니까 안 쓰는 거 아닌가요? 필요 없으니까 안 쓴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얘네들이 먹을 네네, 필요가 네네. 없으니까 안 쓴다고 이해할 수 있지만, 들어가긴 사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그럼요. 자, 근데 왜 안 쓰냐면 이게 탄수화물은 동물 사료에서 우리 육식 동물들의 사료, 강아지나 고양이 사료에선 많으면 안 좋거든요. 근데 써놓으면 많은 게 티가 나니까 안 쓰는 이유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이 사료를 이제 아까 얘기하던 거를 이어서 하면, 나 지금 대강 간 잡힐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탄수화물은 이렇게 보시면 안 써 있지만 네네. 우리가 유추해 볼 수는 있어요. 여기 써 있는 조단백, 조지방, 조섬유, 조회분, 뭐 뒤에 뭐 칼슘, 인, 수분까지 네. 다 더해서 100에서 얘네를 빼면 100에서 그렇죠. 100%에서 얘네 퍼센테이지를 더한 걸 빼면 남는 퍼센테이지가 나오겠죠. 네네. 대체로 그게 탄수화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괜찮은 사료들 같은 경우는 표기해요. 탄수화물은 사실은 30% 이하인 게 좋죠. 보통 제가 생각하기에. 근데 그 건사료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강아지는 30% 이하, 고양이는 20% 이하가 좋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런 걸 찾기가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탄수화물은 너무 부족하게 되면 쉽게 피곤해져요. 근데 단 너무 많으면, 과잉하면 비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드릴 말씀 중에, 오늘 드렸던 말씀 중에 그걸 이제 전체적으로 좀 요약을 하자면, 이제 뭐 사료 봉투를 잘 입고 애들 걸 잘 골라주자 그 얘기잖아요. 이제 그게 왜 그게 중요하냐면, 사실 사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합 사료예요. 네. 이것저것 다 섞어갖고 애들의 건강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아주 큰 착각이라는 거예요. 사료는 절대 아이들의 건강을 목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편의성이 초점이고, 그다음에 사료 회사들의 순수 이윤 창출을 위해서 만들어진 사료들이 훨씬 많아요. 그게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소비자로서의 입장도 있지만 저희가 키우는 이 아이들의 보호자란 말이에요. 보호자로서 조금 더 알고 고르자라는, 단지 소비자가 아니고 우리는 보호자로서. 다음 시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원료의 명칭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뭐 제가 보면 여기는 원료의 명칭이라고 돼 있고요. 사료에는 주 원료라고 써 있고요. 사용한 원료의 명칭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다 뭐 그거는 조금씩 단어는 좀 다를 수 있어요. 이제 보시면 여기는 닭엔 칠면조, 뭐 고구마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그렇게 원재료가 써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볼 수 있습니다. For the great moon in the middle of June, falling up to the pole of the tide. Though I've seen it before, and I've ever been told, can touch this feeling.